그렇게 되면 저희 카센터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그냥 손 놔야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공부해봤자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카테크TV의 유영절입니다. 오늘부터 인천에서 소문난 두 분의 정비사를 모시고 카센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루 이야기와 자동차를 수리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계양구에서 좋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재입니다. 정비는 한 28년 정도 한 것 같고요. 가족차 고치는 것처럼 열심히 고치고 있습니다. 저는 계양구에서 약 24년간 정비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쪽 정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카포스 조합의 일원으로서 좀 임원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작년부로 이제 모든 임원 생활은 그만두고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차만 정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관심사 화두가 전기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비업계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전기차가 지금 3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소형 전기차하고 현대에서 나온 호나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3 이렇게 3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테슬라 모델 3는 이제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메인터넌스 관련한 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호나 전기차를 2년 넘게 소유했는데 느끼면서 제가 들어간 비용이 계산해보면 펑크 한 번 났고요. 그 다음에 항균일타 2번 갈았습니다. 비싼 걸로 뭐 불스원이라고 하는 5만원짜리 2번 갈았으니까 10만원. 거기다 워셔액을 3번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그 만원 잡고 그러면 12만원 들어간 겁니다. 12만원 정비 비용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 카센터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그냥 손 놔야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미리 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날 수 있는 개소가 다른 거는 고장 날 게 없습니다. 편의 장치 쪽에서만 고장이 나고 다른 건 고장 날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내연기관차였으면 2년 넘게 26개월 소유하면서 12만원 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엔진오일 한 번 갈면 12만원 나오는 건데 2년 26개월 동안 엔진오일 한 번만 갈고 타지는 않잖아요. 지금 주행거리는 한 5만 정도 뗐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게 뛴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저는 뭐 직접 여기 이정재 사장님 마냥 차를 구매해서 끌고 다니는 건 아닌데요. 한 4년 전부터 국가 자격증의 그린 전동 자동차 기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미리 따볼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취득은 못했는데요.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거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이제 모다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스펜션 쪽이나 이런 쪽에도 거의 좀 고장이나 이런 게 거의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나마 서스펜션이나 그쪽에만 좀 저희들이 정비할 부분이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고, 또 국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2030년에 뭐 내연기관을 없앤다는 얘기도 있고, 당장 한 2023년부터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저희 정비 시장이 줄어드는 속도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어떤 경로로 전기차에 대한 기술이나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전기차 교육을 따로 이렇게 정비인들이 배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남인천 폴리텍이든 인천 폴리텍이든 학계에 이제 가까운 직업군에 있는데 연계해서 배우지 않는 한은 실제 전문적으로 전기차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메이커나 이런 데서 신차가 나오면 신차 교육을 하는데, 이 신차 교육 자체도 저희들이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바깥으로 이렇게 기술 전수나 이쪽으로 내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방송으로 제가 해도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여기 나 뭐 나 이런 데에서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뭐 바깥에 우리 전문 정비업이나 이쪽에 기술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고 뭐 신차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만 저희들도 신차 교육이 있을 때만 조금씩 보는 교육을 받는 거 외에는 다른 크게 방법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신차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완성차 업체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 교육을 해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전기차 차종이 이제 종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위주로 뭐 주기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 지금 내수 판매가 되어 있는 차종의 몇 개의 차종만 저희들이 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이제 전기사분들도 이제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를 하려면 너무 모른다,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준비를 좀 하라고 이렇게 좀 알려주실 팁이 있다면. 현재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 정도도 지금 일반 정비업소에서도 좀 겁내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 경험상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고장나는 건 내연기관 쪽이지 전기 쪽은 고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다 한들 제가 느낀 바로는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공부해봤자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되질 않아요. 전기차 관련해서 수익이 되려면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저희처럼 조그만 업소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정비공장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를 관련해서 분해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저희가 전기차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의장치 쪽이나 서스펜션 쪽, 타이어 그밖에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전기자동차는 회생제동을 쓰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도 닳지 않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의 10배 이상 브레이크 패드가 길어져요, 수명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던 차들이 10년에 한 번씩 들어온다면 그건 답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DCT 변속기 같은 거 지금 정비업소에서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스페셜 툴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수 공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 차 한 대 하려고 특수 공구를 사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속기집으로 이제 뭐 협력업체로 보내서 작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제 예상이 틀리기를 저도 바랍니다. 근데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도 뭐 일반인들 생각할 때 그래도 굴러다니는 차인데 네. 고장나지 않겠냐.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안전 문제가 얼마 전 뭐 화재 사고도 많이 나고 냉각수 문제 특히 잘 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좀 더 전문화된 이제 업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네, 그렇겠죠. 제가 느끼는 거지만 경제 논리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거니까요. 현재는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없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차량이 많아진다면 전기차도 많아지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그 전기차 전용 업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영업이 되고 괜찮아질 수 있겠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막연한 입장 같아요.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아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카테크 11호인가요? 거기에 전기차 수리에 관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책을 보니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127개로 기업이 있는 게 46개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는 그거죠. 저희들은 소모품, 어쨌거나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예방정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너무나도 지금분의 3분의 1로 줄었다는,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죠.
지금 배터리는 어차피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모터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충격이 한 거 아니면 모터는 고장이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날 수 있는 게 이제 감속기라고 하는 이제 그 기어박스 같은 게 있는데 그 녀석은 메인터넌스 할 게 오일밖에 없습니다. 오일만 교체해주면 되는데 오일도 자주 교체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만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또 수리하게 되면 이제 그걸 떼서 이제 수리하겠죠. 뭐 코나도 지금 기어박스에 소리가 나는데 현대에서는 소리가 원래 난다 그러고 말고 있는데 소리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AS가 끝나면 이제 수리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빼고는 특별하게 배터리를 이거 배터리 셀이 하나가 죽었어. 그래서 배터리를 통째로 갈아야 돼. 2천만 원짜리야. 그러면 그걸 내려서 센터 가서 2천만 원 주고 바꿨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근데 손님이 2천만 원 주고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배터리 재생업체 중에 일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배터리 재생해서 뭐 500만 원에 올렸다. 그러면 1,500만 원에 세이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니즈가 생기고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공급이 계속 생기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되는 거는 배터리 쪽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제 전 세계 전시회도 다니고 하다 보면은 전기차 정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게 한국에 있는 정비사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기업 중에 하나 이제 공조장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 나가는 대로 트러블 이용할 수 있고 내연기가 다르면서 좀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기차 전용 부품에 대한 거고요. 나머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축인 엔진 변속기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정비 수요가 많이 감소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뭐 냉난방 쪽은 전기차가 또 훨씬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보증 수리 기간이 끝난달지 해서 망가진달지 그러면 비용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그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ADAS 달려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본부 탈부착하게 되면 또 다시 리세트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전기차 전용 부품에 대한 거는 돈이 되지 않지만 다른 거에서 이제 돈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수익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위주로 물러가는 차인데 보장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